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XRP 레저 스마트 컨트랙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밑에 결국 살짝 붙어있는 게 NFT,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NFT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아이들이 NFT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디지털 안에 내 성을 쌓아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땅을, 여러분들의 성을 쌓고 있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NFT를 이해해야만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XRP 레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오늘은 OnXRP. 지금 XRP의 NFT 마켓이 OnXRP죠. 그리고 지금 NFT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크립토 펑크죠. 그런데 지금 XRP 펑크라는 NFT 75,000 XRP에 판매가 됐다. XRP 레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설정이 됐다. 75,000 XRP면 한화로 얼마인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판매는 XRP 레저에 기록된 두 번째 큰 NFT 판매를 나타낸다. 지금 오픈시에도 제가 갖고 있는 NFT 작품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100만원 정도에 샀었는데 최고가가 500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미래를 조금 더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항상 거론되는 게 이더리움의 수수료, 가스비, 그리고 처리 속도. 가스비와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건 결국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블록 안에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 거래 대기, 거래 지연, 담을 수 없는 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은 다른 플랫폼을 찾겠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플랫폼들을 결국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는데 새마을호 열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훨씬 빠른 KTX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KTX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죠. 가스비가 더 많이 들죠. KTX가, 수수료가, 금액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보다 KTX가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KTX를 안 탈 이유가 1도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새마을호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한 KTX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XRP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오픈시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할 뿐이지. 그런데 XRP 레저는 OnXRP라는 자체 NF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하고 방대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이거겠죠. 스타벅스가 직영점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거죠. 매장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굳이 크레임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시스템이 원활하죠. 일률적이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점점 넓혀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한 명, 그리고 주인이 여러 명, 분명히 틀리겠죠. OnXRP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코인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플랫폼의 제약을 받지 않고 XRP가 직접 구동이 되는 그런 플랫폼,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유통을 해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OnXRP는 오늘 트위터 핸들을 통해서 NFT OnXRP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선전을 했고,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XRP 레저의 NFT 볼륨이 2100만 XRP를 초과한다. 어쨌든 XRP 레저 NFT 시장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다. XRP 레저 탐색기인 빗썸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 레저는 NFT 기능이
네트워크에 도입이 된 이후 총 14만 2,442건의 NFT 거래를 보았다. 이러한 거래의 총 누적 거래량은 1,040만 달러를 초과하는 2,124만 XRP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 오늘은 XRP 레저 스마트 컨트랙트 바로 및 NFT.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라크 투자자들은 이제 XRP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코인 메나가 이라크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이라크 코인충들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XRP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운영이 됐던 이 거래소, 바레인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XRP와 27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이라크에서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요새는 유튜브 번역기가 잘 돌아가서 제가 따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유튜브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XRP 이라크에 진출을 했다. 그것도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의 코인을 상장시켰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 또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 필리핀 같아요. 필리핀에 기반을 둔 꽤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필리핀은 국경 간 지불을 위해서 리플의 원디맨드 유동성 ODL 서비스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활용처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항상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디지털한 공간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의 가장 상위 계층에서, 그리고 어쩌면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도구가 XRP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또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대로 어쩌면 그렇게 저의 예측들이 맞아가는지, 코인 필리핀에서 리플 ODL 거래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JP모건 및 기타 75곳을 지원을 한다. 참.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드리면 도이치bank, HSBC, 아이엔즈뱅크,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스미모토 미쓰이뱅크, 정말 말만 들어도 내노로 하는 그런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입니다. 그들이 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그리고 또 다른 금융기관들, 증권사, 보험사, 2금융권, 3금융권 회사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조직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전파가 되겠죠. 결국 어떤 산업군이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실물경제, 금융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이 먼저라는 거죠. 금융,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거래의 도구가 뭘로 바뀌는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그게 움직이고 바뀌게 되면 전 세계가 바뀌고 움직이게 돼 있죠. 어쨌든 리플이 가장 잘한 건 메이저 금융회사들을 섭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마존, 구글, 애플, 삼성 이런 곳들과 XRP, 리플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은행이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곳들이 기업이죠. 시총 1조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들의 변화,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결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디파이까지 기업에서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계약서가 됐든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도 NFT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게 거래의 도구, 거래의 수단이 간편해지고 빠르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XRP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도 어쩔 때는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은행이 변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들의 시스템이 변환되겠죠. 어쨌든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코인 필리핀 파트너 리플 2018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다.
리플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실리콘밸리 기술 회사가 미국, 필리핀, 멕시코 고객이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거래소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2021년 코인 필리핀과 리플은 파트너십 확장을 했다. 그리고 리플은 일본과 필리핀 간의 국경 간 거래를 위한 ODR 서비스 라이브 구현을 발표했다. 4년 전, 5년 전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일본 은행과 리플 ODR 시험 테스트를 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니셔티브는 코인 필리핀 그리고 일본의 SBI와 연결돼서 ODR 솔루션을 활용해서 국가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XRP랬죠. 스마트 컨트랙트 밑에 결국 살짝 붙어있는 게 NFT.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NFT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아이들이 NFT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디지털 안에 내 성을 쌓아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땅을, 여러분들의 성을 쌓고 있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NFT를 이해해야만 디지털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XRP랬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오늘은 OnXRP. 지금 XRP의 NFT 마켓이 OnXRP죠. 그리고 지금 NFT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크립토 펑크죠. 그런데 지금 XRP 펑크라는 NFT 75,000 XRP에 판매가 됐다. XRP 레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설정이 됐다. 75,000 XRP면 한화로 얼마인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판매는 XRP 레저에 기록된 두 번째 큰 NFT 판매를 나타낸다. 지금 오픈시에도 제가 갖고 있는 NFT 작품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100만원 정도에 샀었는데 최고가가 500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미래를 조금 더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항상 거론되는 게 이더리움의 수수료, 가스비, 그리고 처리 속도. 가스비와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건 결국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블록 안에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 거래 대기, 거래 지연, 담을 수 없는 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은 다른 플랫폼을 찾겠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플랫폼들을 결국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새마을호 열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훨씬 빠른 KTX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KTX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죠. 가스비가 더 많이 들죠. KTX가, 수수료가, 금액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보다 KTX가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KTX를 안 탈 이유가 1도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새마을호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한 KTX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XRP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오픈시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할 뿐이지. 그런데 XRP 레저는 OnXRP라는 자체 NF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하고 방대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이거겠죠. 스타벅스가 직영점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거죠.
매장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굳이 크레임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시스템이 원활하죠. 일률적이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점점 넓혀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한 명 그리고 주인이 여러 명 분명히 틀리겠죠. 온 XRP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코인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플랫폼의 제약을 받지 않고 XRP가 직접 구동이 되는 그런 플랫폼,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유통을 해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OnXRP는 오늘 트위터 핸들을 통해서 NFT OnXRP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선전을 했고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XRP 레저의 NFT 볼륨이 2100만 XRP를 초과한다. 어쨌든 XRP 레저 NFT 시장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다. XRP 레저 탐색기인 빗썸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 레저는 NFT 기능이 네트워크에 도입이 된 이후 총 142,442건의 NFT 거래를 보았다. 이러한 거래의 총 누적 거래량은 1,040만 달러를 초과하는 2,124만 XRP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 오늘은 XRP 레저 스마트 컨트랙트 바로 및 NFT.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라크 투자자들은 이제 XRP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코인 메나가 이라크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이라크 코인충들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XRP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운영이 됐던 이 거래소 바레인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XRP와 27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이라크에서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요새는 유튜브 번역기가 잘 돌아가서 제가 따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유튜브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XRP 이라크에 진출을 했다. 그것도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의 코인을 상장시켰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 또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인 필리핀 같아요. 필리핀에 기반을 둔 꽤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필리핀은 국경 간 지불을 위해서 리플의 원디맨드 유동성 ODL 서비스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활용처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항상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디지털한 공간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의 가장 상위 계층에서 그리고 어쩌면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도구가 XRP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또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대로 어쩌면 그렇게 저의 예측들이 맞아가는지 코인 필리핀에서 리플 ODL 거래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JP모건 및 기타 75곳을 지원을 한다. 참.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드리면 도이치방크, HSBC, ING뱅크,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스미모토 미쓰이뱅크 정말 말만 들어도 내노로 하는 그런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입니다. 그들이 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그리고 또 다른 금융기관들, 증권사, 보험사, 2금융권, 3금융권 회사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조직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전파가 되겠죠. 결국 어떤 산업군이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실물경제, 금융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이 먼저라는 거죠. 금융,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거래의 도구가 뭘로 바뀌는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그게 움직이고 바뀌게 되면 전 세계가 바뀌고 움직이게 돼 있죠. 어쨌든 리플이 가장 잘한 건 메이저 금융회사들을 섭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마존, 구글, 애플, 삼성
이런 곳들과 XRP, 리플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은행이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곳들이 기업이죠. 시총 1조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들의 변화,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결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디파이까지 기업에서 XRP 레츠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뭐 계약서가 됐든 뭐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도 NFT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게 거래의 도구, 거래의 수단이 간편해지고 빠르다는 거죠. 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XRP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도 어쩔 때는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은행이 변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들의 시스템이 변환되겠죠. 어쨌든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커인 필리핀 파트너 리플 2018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다. 리플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실리콘밸리 기술 회사가 미국, 필리핀, 멕시코 고객이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거래소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2021년 코인 필리핀과 리플은 파트너십 확장을 했다. 그리고 리플은 일본과 필리핀 간의 국경 간 거래를 위한 ODR 서비스 라이브 구현을 발표했다. 4년 전, 5년 전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일본 은행과 리플 ODR 시험 테스트를 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니셔티브는 코인 필리핀 그리고 일본의 SBI와 연결돼서 ODR 솔루션을 활용해서 국가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